네, 9월 15일 수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소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84%, S&P 지수가 0.57% 내렸고요. 나스닥이 0.45%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 개장 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모두 밑돌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바로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8월에 CPI가 전월보다는 0.3%, 전년 대비해서는 5.3% 증가를 하면서 또 예상치는 모두 밑돌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다소 좀 완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영향을 많이 준 게 지금 중고차 가격이 1%대로 크게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 둔화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물가 지표가 조금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테이퍼링 올해 안에 단행이 될 것이고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들 내놓고 있다는 점들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카카오 주가 반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증시 또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 또 오늘도 굿모닝 세븐과 1시간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외에 있었던 마감 이슈부터 챙겨보시죠. 최희훈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카지노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관련된 뉴스가 아직 국내 언론사를 통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재 중국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2배 이상 폭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여행 제한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카지노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라스베가스 샌즈의 경우에는 9% 넘게 낙폭을 키웠고 윈 리조트는 10%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에도 분명한 영향 미칠 것 같은데 관련된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뉴스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번에는 사이버 공간에도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사상으로 컨텐츠를 통솔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중국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 측에서는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 의견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뉴스 사이트와 상업 플랫폼과 힘을 합쳐서 사회주의 가치관을 전파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노치의 크기는 줄었고요. 이 카메라의 성능은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이패드 미니도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픽의 성능을 80% 넘게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이번에 아이폰 13의 키워드는 배터리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더불어서 CNN 측에서는 아이폰이 다시 한번 기본으로 회귀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코퍼레이션이 AT&T 워너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TMG라는 뉴스 플랫폼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TMG는 AT&T 워너미디어의 일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거래 조건이 정확하게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5천만 달러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TMG의 공동 창립자는 폭스뉴스의 채널쇼, 뉴스쇼의 창립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 마카오 카지노 영업 규제와 관련을 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카지노 기업들의 반사 수익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VIP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지금 부스터샷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20일부터 50세 이상에게는 부스터샷, 세 번째 부스터샷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지금 모더나로 진행이 되고요.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의 용량으로도 가능하도록 허가를 한 상황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일정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 쪽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쪽에서는 8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고요. 더불어서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9월의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모두 발표가 됩니다. 최근 미국의 8월 제조업 PMI의 확정치는 61.1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고치에서 살짝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미국에서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 관광이 오늘 밤부터 드디어 개시가 됩니다. 민간인을 태우고 사흘간 우주 관광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뉴욕 증시의 분위기까지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중국에서는 샤오미 11T 프로가 공개가 됩니다. 일단 샤오미가 이번에 이렇게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아이폰이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 안에서의 분위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는 8월에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오늘 한국에서는 현대차그룹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니 공장이 드디어 착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니의 한장 공장이 오늘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된 뉴스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여론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공모청약과 관련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롬바이오, 실리콘2 그리고 S&D가 공모청약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오늘 한 가지 특징은요. 민주당 측에서 위드 코로나 태스크포스를 드디어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여론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증시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보합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보합으로 전망하고 계시는 이유는요? 일단 시장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오늘은 일단은 보합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또 하락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분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요. 그 근거에는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조금은 이제 돌아섰다라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를 연속으로 순매수를 좀 이어갔고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매도는 사실은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라든지 좀 긴 연휴를 좀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거래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금은 축소가 되는 분위기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관망과 약간의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그 정도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별로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장이 아직은 좀 확실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어제자 같은 경우에 이 실종 상위 종목들이 일단 일제히 다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찬가지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오늘도 그 사이에서 약간 공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보합으로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개선은 보이는데 개인들의 관망세가 지금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지난주부터 좀 주목받았던 주목이라기보다 가장 좀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하락세였는데요. 일단 카카오가 어제 소상공인과의 상생한 발표 등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까지의 조금 상황을 조금 좀 무마해 보려는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좀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다행히 어제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어느 정도 좀 하락세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플랫폼 양대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여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더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지금 뭐 그 누구도 이제 뭐 앞으로의 전망을 하긴 어렵지만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만 원 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일단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세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사실 뭐 글로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앞으로 이제 하반기, 4분기까지의 이제 우려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가파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 속에서 WTI가 배럴당 70달러에 다시 또 이제 재진입을 했다는 부분에서 연말까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유가 기업이나 오일이나 천연가스 관련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유가, 천연가스 등이 이제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수급적인 부분을 우려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수급과 맞물려서 한동안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대표주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오일이라든지 SK가스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유가와 어떻게 연동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잘 체크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다시 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뭐 여행이나 항공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텐데요. 어제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 반영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여행, 항공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뭐 국내 증시뿐 아니고 미국 증시에서도 어제자 항공 관련주들이 일제일에 상승을 하면서 당분간 또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는 조금씩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특히나 위드 코로나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당분간은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는 이런 기조가 좀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기업들의 공시와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오늘도 4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아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리츠, 신세계까지 4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아톤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9월 1일부터 14일간 약 0.7% 정도 빠진 가운데 아톤의 경우에는 주가 3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 측에 통합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생체 인증과 더불어서 사설 인증서 그리고 모바일의 OTP 솔루션이 적용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함께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 화이트 박스의 기술이 탑재된 엠세이프 박스가 적용될 것이다 뉴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화이트 박스라는 기술은요, 쉽게 말해서 암호를 다시 한번 암호화하는 기술인데 그만큼 보안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아톤 같은 경우에는 KT와 전자문서의 사업 분야 전략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아톤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증권사 쪽에서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입니다. 어제 상장했는데 어제 장중한 때 6,380원대까지 주가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리츠 시가총액 중에서는 3위 자리를 현재 꿰찬 상황인데요. SK그룹이 좀 스폰서로 있는 만큼 공모 청약에서 이미 흥행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스폰서 리츠는 기업이나 혹은 국민연금과 같은 이 큰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좀 참여를 해서 안정성이나 신뢰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츠 중에서는 최초로 분기 배당을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첫 분기 배당률은 5.5%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첫 배당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리츠 관련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의 반대표 행사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분을 8.05%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주주 가치 훼손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 결정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임시 주주총회는 16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배터리와 SKEMP를 출범할 계획이었는데 관련해서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어제 좀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신세계는 광주의 신세계 지분을 2,285억 원가량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분이 이제 10.42%에서 62.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세계 측에서는 이 지배구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일에는 회사채 공모 수요 예측이 있는데 현재는 최대 3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M&A로 부족한 현금을 벌기 위해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관련된 뉴스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굿모닝 뷰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 전망과 함께 이슈 체크까지 끝내봤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가시 종목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호텔신라, 세 번째는 PI 첨단소재, 마지막으로는 일진머티리얼즈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들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중에서 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진머티리얼즈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곳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리튬 이온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일렉포일 제조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일진머티리얼즈의 좀 개별적인 이슈로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 좀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특히 동남아에서 심해지면서 말레이시아 공장이 좀 가동 중단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말레이시아 공장이 가동이 재개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예상치보다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흐름들에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좀 연속성을 보이기보다는 순환매성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가격적 메리트 또한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2분기가 214억을 좀 기록했습니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실 종목은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주들은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내년에는 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좀 공급 확대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재건축 사업 및 신규 아파트 건설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현대차 사업과 그다음에 한남 제3구역 재개발에 대한 이슈, 큰 사업까지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마트 가양점까지도 인수자금을 대출을 받으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건설주는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포트에 한 곳에 편입해 놓을 수 있는 좀 좋은 종목으로 현대건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용원의 주력 종목은 요즘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진머티리얼즈 지켜보자 제시를 드렸고요. 여기에 정부 정책의 수혜 속에 아파트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현대건설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결국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를 네. 하면서 정부 정책에 이제 손을 든 들었다? 것인가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상생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네. 부탁드릴게요. 뭐 그동안 카카오 워낙에 이제 전방위 압박에 시달렸잖아요. 지난 7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네. 이 상생안을 내놓은 건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택시 업계와의 상생,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 논란, 사업 철수. 그리고 김범수 이사회장 개인 회사인 KQ홀딩스도 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KQ홀딩스의 성격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카카오 모빌리티였거든요. 네. 너무 단기간에 이 서비스 이용료를 확 올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런 와중에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샀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택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가격을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월 99,000원이었거든요. 이거를 39,000원으로 굉장히 많이 낮춘 거죠. 대폭 낮췄네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수수료를 20%를 적용했었는데 이거를 0%에서 20%까지 약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게 뭐 꽃 배달 혹은 네. 간식, 샐러드 배달 이런 중개 서비스였는데 이 소상공인과 협력사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5년간 상생기금 3천억 원 마련하겠다고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은 좀 접기로 했었습니다. 상생기금은 이런 대리운전기사라든가 택시기사들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 복지 증진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KQ홀딩스 이게 뭐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회사였는데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소유하고 있고 사실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라서 이 뭔가 이제 승계 작업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이 KQ홀딩스에서 김희정 부인과 자녀는 모두 퇴사를 하기로 했고요. 또 정관에서 금융업, 투자업 빼고 이제 미래 교육이라든가 뭐 인재 양성 같은 뭔가 사회적 가치를 좀 창출하는 기업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김범수 이장이 간담회를 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뭐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김범수 이장이 카카오 창업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게 CEO 백인 양성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본사와 계열사가 이제 수직적인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 창업자들이 카카오 그룹 안에서 마음껏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혁신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도 해봐라.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가 158개까지 늘었던 거고. 네. 사실 카카오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업도 있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내비친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일단은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0개를 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이제 상생과 같은 이제 ESG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엿보인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일주일 만에 발표한 거니까 뭐 그래도 발빠르게 이 대처를 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 급락세는 좀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 세부 상생 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0개 넘는 계열사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계획이 없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상생안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들 간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좀 들립니다. 네, 많은 내용을 담았던 지금 상생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총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골목 상권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기에 또 K큐브 홀딩스의 목적을 변경을 하면서 그런 논란들을 좀 불식시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카카오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제 그래도 카카오가 거의 12만 원 선이 장중에는 깨지면서 네. 좀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가 다행히 발표 이후에 하락폭을 조금 줄여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좀 이번 발표로 주가 진정세를 보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주가를 보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전에 이제 장중에 5% 넘게 하락을 했었죠. 뭐 계속 급락세였는데 상생안 내놓은 후에 뭐 낙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0.4% 하락한 12만 4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규제 이슈가 처음 불거졌던 게 7일이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6일 종가와 비교해 보면 어제 종가는 한 20%가량 급락한 건데 막판에 뭐 낙폭 줄인 게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상생안 내면서 이런 규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이버도 사실 장중에 3% 넘게 밀렸다가 낙폭 회복해서 1.3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카카오 그룹주도 보면 다른 계열사는 다 올랐어요. 보면 카카오뱅크는 8% 가까이 뛰었고 그래서 이제 7만 원 근처까지 갔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0.84% 상승했고 넵튠도 1.09% 올랐는데 사실 이제 그저께 하루 동안에만 카카오 그룹주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원 정도 날아갔거든요. 어제 이제 상당폭 회복을 했고 오늘 이제 주가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워낙에 이제 투자 심리라는 게 한번 한쪽으로 휙 쏠리면 이제 너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상생한 내면서 그런 이제 투자 심리는 조금 진정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결국은 이 문제가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항상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 네.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그런 관련 기사들이 또 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 규제 리스크의 시작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한 축이 있다면 네. 이제 한 축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그렇죠. 있었던 건데 카카오가 지분 55%를 갖고 있는 이제 회사거든요. 원래 이제 지난 8월에 상장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번 했고 그러면서는 한 차례 상장 일정이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 이제 2분기 실적 마감하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진 면도 있었는데 공모가를 좀 낮춰서 다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원래 공모가가 6만 3천에서 9만 6천 원까지 범위를 제시를 했던 거를 뭐 6만에서 9만 원을 좀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정 보고서 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일자를 뭐 29일, 30일로 이제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에 대한 규제 칼날 시작이었던 이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 제동 이게 불거지면서 이제 연기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같은 곳이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거는 광고가 아니고 중개다. 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하고 KP 보험 서비스가 이 라이선스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를 해왔는데요. 라이선스를 자회사가 갖고 있다고 해도 이제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금속보험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자동차 보험료 비교라든가 뭐 운전자 보험, 뭐 반려동물 보험, 해외 여행자 보험 이런 이제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제 카카오페이가 금감원 만나서 증권신고서 정정 범위 그리고 상장 일정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금속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장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보험이 이 카카오페이 매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되면 이 공모가 이제 이 범위 자체도 그렇죠. 조금 이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카카오페이 상장 후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던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지난 10일까지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증권사들한테 제한 요청을 이제 발송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시한을 일단 17일로 연장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0월 달에 이제 주관사 선정을 해서 이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아마 연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어제 카카오가 발표를 했던 상생안과 관련을 해서 또 어떻게 주가 변동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먼저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한때 우리 시장을 이끌던 BBRG 관련주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노출된 인터넷과 게임주들은 잠시 제쳐두고 바이오와 배터리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모멘텀 있는 바이오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W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의 사업회사인 JW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진 암 진단 지적 재산권이 해외로 수출됩니다. 스웨덴의 상장 기업인 이뮤노비아가 췌장암 조기 진단용 지적 재산권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획득했는데요. 국내 제약사로서는 18번째 기술 수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업계에서는 췌장암 조기 진단 분야는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된다면 췌장암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췌장암 진단 시장은 연평균 6.2% 성장해서 2026년쯤이면 4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술 이전의 거래 규모는 비공개입니다만 추측하기로는 그 규모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JW 바이오사이언스가 폐혈
뇌혈증 조기 진단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성도 입증받으면서 글로벌 체외 진단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는데요. 이딴 성과를 내고 있는 JW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지주사 종목 주가도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는 2세대 앞타머 발굴 플랫폼 기술로 세계 최초의 앞타머 기반의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앞타머란 DNA와 RNA로 구성돼서 표적 물질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일가락 핵산 물질입니다. 폐암 조기 진단 키트 경쟁사로는 영국과 독일 업체를 두고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 민감도가 훨씬 높고요. 특이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극소량의 혈액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 비용과 시간도 절감되는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상태고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녹십자입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녹십자는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셀의 합병으로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탁 개발 생산 사업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십자셀의 대규모 제조 시설과 제조 경험, 또 녹십자 랩셀의 공정 기술이 더해지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 인력도 글로벌 세포 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이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혈액제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혈액 분해제제 품목 허가 신청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주가 추이까지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모멘텀 있는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네, BBIG 가운데 지금 좀 출렁이고 있는 인터넷 관련주를 이제 대안으로 해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바이오 관련주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카카오가 워낙에 많이 주가폭의 하락이 커서 그렇지 네이버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근심도 있긴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 속에서 하락폭 함께 키워가고 있는데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특성상 독점화가 되는 건 조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조금 더 가속화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카카오 사태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뭐 미국의 빅테크주들도 뭐 대부분 좀 겪었던 이제 성장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다른 면이 있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이미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좀 지적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자정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사업 확장에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었고 대신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제 동남아 이런 해외 시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선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골목 상권 침해 이슈에서 조금 이제 자유로운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 네이버 쇼핑이잖아요. 근데 이게 판매자들한테 받는 판매 수수료가 이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제 소상공인하고 이제 상생의 목적을 좀 이제 달성한 면이 있고요. 판매자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라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네이버는 그래서 조금은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오늘자 리포트로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좀 억울하게다. 억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 이러면서 이제 매수 의견하고 목표가 54만 원 유지를 했는데 반면에 카카오는 이제 택시 같이 다양한 사회에 이제 활발하게 진출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영역 침해라든가 이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이 정서상 좀 거부감은 굉장한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 카카오의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카카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지금 상생안을 내놓고 당장에 이제 투자 심리는 조금 진정이 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실적 전망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올해 내년 보면 카카오보다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성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카카오 영업이익 증가율 대충 컨센서스가 한
8%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11% 정도니까 이제 카카오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걸로 점쳐지고 있는 거죠.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도 카카오는 한 47%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한 30%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영업 성장성에서는 카카오가 앞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조금 덜하다는 네. 것에 증권가에는 네이버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각각의 이슈는 좀 달랐지만요. 하나씩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카카오 그룹주 상장사가 보면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넵튠 이렇게 이제 네 개 기업인데요. 카카오뱅크 사실 개별 이슈가 좀 있었죠.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에 2.9%, 그러니까 1,368만 주 정도였는데 이거를 지난 2일에 블록딜로 이제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블록딜이니까 장내에서 매물로 출회된 건 아니고 이제 통으로 넘긴 건데 보통 우리가 블록딜을 해서 넘겼다 이러면 이제 판 쪽에서는 아 주가가 고점이구나라고 판단했구나라는 이제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블록딜로 받아간 투자자들이 당시에 그날 이제 카카오뱅크의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악재를 적용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상장 후에 한 달이 지나면서 이 공모 청약할 때 1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던 기관 투자자 물량이 이제 해제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온 것도 있어서 수급상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장 초기 주가가 이제 9만 원 넘었다가 지금 이제 6만 3천 원대까지 갔는데 워낙 이제 카카오뱅크는 대출 규제 요새 이제 금융당국이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도 있고 MSCI 지수 편입 같은 이제 수급 호재는 또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 신중히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4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 게임 신작이죠.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제 히트를 치면서 그 효과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10만 원 넘었다가 지금 뭐 7만 2천 원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 오딘이 지금 거의 독주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구글 플레이하고 애플의 앱스토어에 매출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이 6월 말에 출시가 된 다음에 7월부터 쭉 1위를 이제 한 번도 내준 적이 없고요. 또 이제 그 사이에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강력하게 경쟁적으로 좀 꼽혔었는데 이 볼소2는 사실 이제 출시가 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다, 기대 이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딘의 독주 체제가 조금 더 공고해졌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흥행 덕에 내년에는 매출액 1조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넵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32% 갖고 있어서 체제주주인데 뭐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그리고 뭐 캐주얼 게임 이런 게임들을 이제 만들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이 최근에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플레이하드 인수했고요. 그 앞서서 올 들어서 이제 맘몰6라든가 프리티비지 뭐 이런 데도 인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쪽 조그만 게임 업체들 인수하면서 외형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재산권 확보라든가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뭐 거기다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와 관련해서 카카오 그룹주 전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 좀 흐름을 보자면 카카오에 대한 기류나 분위기, 그 온도가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권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고수의 픽에서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제형솔루텍을 소개했습니다. 삼성 휴대폰 관련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5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하면서 광학식 손떨림 보정 사업의 생산 라인을 구축했는데요. 자, 주가는 단기 추세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원 전문가 현대건설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등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요즘 건설주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대건설은 일단 재건축 사업 수주를 따내면서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바텍입니다. 바텍은 치과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업체로서 이번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바텍의 주가 추이, 단기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할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NK맥스입니다. 최근에 NK 세포치료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영암에서 완전관의 결과를 얻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FDA에서 첫 승인을 받는 세포치료제가 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주로 소개한 이후로 지금까지 15% 상승했는데요. 주가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프레핏 전문가 바이오 리더스입니다. 이 종목은 자궁 경부전환 백신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암학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2개 신약 후보 물질 올해 안에 임상 3상에 도전하겠다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리더스 주가 추이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세픽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세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세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세픽이었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아톤 살펴보시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8만 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4.7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했던 ABL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21,75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0.2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아쉽게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ABL 바이오 추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지난 한 주 동안 네. 수급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기간이 누적적으로 93,000주를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32,000주 순매도하면서 결국 손절 가격인 19,700원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투자 포인트 중 하나였던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뭐 크지 않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손절 처리됐는데 뭐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이라면 내일부터 있을 유럽 종양학회에서 혹시라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 반등할 경우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던 모멘텀을 받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 ABL 바이오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금융업종인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속해 있는데 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는데 일단 다음 주와 그 4분기에 있을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요 포인트부터 좀 살펴드리면 먼저 금융업은 코로나19 시대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은행의 경우에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관련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 예대 마진율까지 좀 확대되는 상황으로서 이익 성장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의 경우에는 사실 저금리를 바탕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증시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양호한 이익 증가 지속 중이고 최근에는 거래는 줄었지만 그렇지만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이자율에 인해서 상당히 그 웹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최악은 좀 지나고 있고 실적이 회복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업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이익이 증가하는 수혜 업종인데요. 국내 기준금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익 성장이 지속될 수 있고요. 여기에 레벨업된 이익 수준에 비해서 아직도 배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배당 업종으로서의 매력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사실 전체 지수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 금융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 수익률이 좀 낮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익이 성장했는데도 주가 수익률은 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결국 좀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살펴보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대다수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소 그 올해 말까지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개최되는 미국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에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유력한 시나리오는 9월에 그 테이퍼링 선 이후에 11월에 테이퍼링을 실시해서 내년 중반쯤에는 마무리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테이퍼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언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지금 시사했고요. 또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좀 추가적으로 또 한다.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FOMC 이후에 시장의 관심이 또 3분기 실적으로 좀 이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성장이 양호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유효할 거 보여서 실적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금융업종 역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종합한다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셔야 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로 금융주 선정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이자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하나금융지주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실적을 보면 2분기 순이익이 지금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33% 증가한 9,175억 원을 기록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한 7.8%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은행도 뭐 계속 좋았지만 증권, 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부분이 더 좋았는데 상반기 비은행 이익 비중이 37.3%로서 지난해 대비 한 3%포인트 상승해 수익성 다변화가 좀 특징이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증가에 따른 고배당 매력도 높아지고 있는데 6월 중간 배당금 700원을 포함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2,800원 수준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장기 보유 시 시가 배당률 한 6% 이상의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은행에 비해서 저평가가 좀 뚜렷한데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4.2배 그리고 PBR 0.4배 수준에 불과해서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 9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59억 원 그리고 기관이 195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대형 은행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차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10주간 이동평균선이 이제 30주간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곧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서 다시 이제 중계 추세가 상승 전환할 것으로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런 다른 대형 은행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좀 더 있고 또 역시 고배당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고배당 매력도 역시 있다. 그리고 양호한 수급 전개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매수하기에 적합한 위치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양호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 하락 수준인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그래도 대형주들의 반등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또 떠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그 기조 이어갈 수 있을지 굿모닝 8을 통해서 개장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